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지수는 또 연병 하락으로 괴로운데 추천주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수익이 나옵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무료 추천주 더구전자 유료 공통 추천주였고요. 하루 만에 22%, 2일 만에 최대 35%. 지금은 계속 추세 유지 중이죠. 장대 양봉의 종가 9,630원 위에 있고요. 최근에 저가 9,500원 정도, 그리고 밑에 5일선 따라오죠. 단기적으로 요거 두 개 이탈하면 분할 매도 하면서 전량 매도 대응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를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 이탈하면 매도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 이탈하고 또다시 8,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해준다면 다시 좋은 눌림 자리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빠지면 또 눌림 매수 분할로 관심 가져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죠? 왜 추천했나? 제가 왜 이날에 추천을 했나? 이 타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타점을 숙지를 한다면, 제 관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한다면 제가 필요 없겠죠. 누구도 필요 없이 스스로 주체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더 이상 남 탓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수익을 냈든 못 냈든 매수를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물론 아쉽게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 타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좀 감사함을 가져야 되겠죠. 아, 신한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추천을 했구나,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첫 번째, 장기 입형 놓고 봅니다. 추천 당시로 가서 요날 종가 베팅 추천 드렸고요. 딱 한눈에 쉽게 보이는 거는 장기 입형을 다 돌파했다는 거죠. 이 검정 색깔 선이 481선 2년의 매물대고요. 검정 색깔의 저항을 받고 있다가 종가상 한 번도 안착을 하지 못했다가 요날 딱 처음으로 안착을 한 거죠. 그리고 요 박스를 돌파했다. 박스 돌파. 다음으로는 요 추세선을, 추세 박스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여기 고점으로부터 역배열 돌파가 나왔다. 자, 여기서부터 역배열 돌파가 나온 거죠.
캔들 몸통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꼬리 기준으로 잡으면 이렇게. 자, 차트적으로는 일봉상 이렇게 분석, 요게 끝입니다. 이렇게 4개 분석해서 추천 나간 거고, 월봉은 당시에 살짝 돌파한 자리였죠. 이렇게 박스였고, 월봉은 단기적으로 역배열 돌파. 무료 카톡방이고요. 이렇게 추천하면서 현재 차트 분석을 해드립니다. 8,280원대 추천을 드렸고, 요 박스 상단까지 올라가면서 1,500원까지 간 거죠. 일봉도 이렇게 추세선 그어주면서 바로 가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올라가고, 쉬어가면 초록색으로 가고, 이렇게 예상 흐름도 그려주고요. 다음으로 또 이렇게 추천 양식도 드립니다. 매수가, 눌림 매수가, 현재 차트 설명, 그리고 재료 일정. 재료는 애플카, 아이폰, 카메라, 모듈. 8월에 애플 스마트 관련해서 애플 208조 시장,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 더구전자를 애플이 찜한 기업으로 부르고 있다. 이런거, 그리고 재무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위험 요소도 알려드리고, 단기 매매에 있어서 재무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려드리긴 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첫 번째 차트, 두 번째 재료와 일정이에요. 요 2개만 가지고 단기 매매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료 추천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 이런 객관적인 뉴스를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뉴스 속보 자료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보기만 해도 제 관점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 매매는 안 하더라도 공부만 하시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다음 하이스틸, 올해 초에도 추천을 했고요. 여기는 전고 돌파 추천, 이때는 역배열 돌파 추천, 이후에 하락 나오고 박스 확인한 다음에 박스 돌파 나올 때 또 추천 드렸고, 이후로도 계속 박스 하단을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철강주에 대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철강주 8월 말에 하락이 나왔지만 길게 유효하다. 계속 매수 홀딩 사인 드렸고, 돌파로는 20%, 눌림으로는 최대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4,800원, 장중에 박스 돌파하고 있죠. 박스 돌파하고 있을 때 박스 양호하니까 양호는 1차 매수 하던가 이후에 눌림 기다려서 눌림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근데 눌림 기회는 안 주고 이제 바로 돌파를 했고요. 박돌 자리에서, 박돌은 박스 돌파 줄임말,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정석 박스 매매가 된 거죠. 3,800원 이탈이 없었으면 계속 홀딩이 가능했다. 지금은 과거의 지지였던 요 자리가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저항이 한번 나온 거고, 그때도 박스 돌파를 살짝 한 다음에 밀렸단 말이죠. 지금도 박스 돌파, 전고점 돌파를 살짝 한 구간에서 또 이때처럼 밀렸다가 행보가 나오든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든 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종가상으로 5,50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줘야 다음 전고점인 6,500원, 7,500원 돌파 시도를 하겠죠. 중간에 6,000원 그리고 7,000원 중간 저항도 있고요. 주요한 건 6,500원, 7,500원, 역대 신고가 가격은 7,900원. 철강, 이것도 하이스틸과 같이 올해 초에 추천을 했었고, 이번에는 정식 추천은 하지 않고 이제 후발주로 하이스틸을 드린 거죠. 아무튼 철강주 길게 유효하다 드렸고, 개별로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크게 수익 전환이 나왔고요. 하이스틸 수익 240만원, 8%, 18% 분할 매도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달 반 수익 3,100만원, 이렇게 손절도 있고요. 손절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도 손절 있고, 스포츠 경기처럼 이기더라도 실점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야구로 치면 타자가 타석에 10번 나가서 3번, 4번만 안타 쳐도 엄청나게 잘하는 타자로 인식이 되죠. 그리고 팀이 실점을 무려 9점을 했더라도 10점을 따면 1점 차로 승리를 하는 거고요. 주식도 이런 식으로 실점이 있더라도, 손절이 있더라도 팀플레이로 총 수익 내기를 목표로 하셔야겠죠. 그러면 손절이 있더라도 괴롭지 않다, 멘탈이 깨지지 않는다 이거죠. 매매를 함에 있어서 설령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손절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물며 하락장이잖아요. 그냥 하락장도 아니고 아주 개하락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멘탈을 지키셔야 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멘탈이 박살나면서 매매가 어긋나고 끝없는 손실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겠죠. 한방에 인생 역전 노리지 마시고 좀 허황된 욕심 버리시고 쫌쫌따리 꾸준한 수익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손절하고 수익 내고, 손절하고 또 수익 내고,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총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다음 중장기 추천주 에코프로 계속 신고가 유지가 되고 있죠. 52주 신고가. 요 추세선 지키고 올라갔던 눌림 매수 자리 타점 복습하시고요. 올해 1월 26일 요때 사치님께서 에코프로 비중이 꽤 크게 있는데 악재로 하한가를 맞았다, 큰일이다, 이게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제가 이 하한가는 기회다, 빠지면 땡큐다, 신규나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고 했고, 그대로 리딩 잘 따라오셔서 120% 수익, 그리고 다른 계좌로는 1억 수익 내셨고요. 총 수익으로는 1년치 28% 총 3억 2천 수익을 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일봉이고요. 요때 하한가 나왔을 때 이 하락은 기회다, 빠지면 땡큐다, 6만원 중장기 추천드렸고, 단기에 70% 올라갔다가 쌍바닥 형태로 이렇게 올라갔죠. 요때도 계속 당연히 매수 홀딩 가능하다 사인 드렸고요. 지금은 또 단기에 130%나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일단 추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추세선 타고 있으니까 여기 이탈하면 보유자분들은 분할 매도를 시작하셔야 되고, 여기서 신규 매수 들어가더라도 여기 이탈한다면, 만약에 이탈한다면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노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단기에 많이 오른 자리에서는 가든 말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박스 하단 지키고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추세 깨지고 쭉쭉쭉 계속 빠졌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단기 좀 올라왔다가 추세 깨지고 이렇게 계속 빠졌고, 지금도 여기 추세 깨지면 이렇게 쭉쭉쭉 계속 빠질 수가 있으니까 빠질 때마다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 자, 추천하고 단기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로 여기 들어가는 건 그렇게 권장할 매매는 아니죠. 여기 정고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안착하면 더 크게 가는 거지만, 제가 추천한 타점은 요 자리에요. 지금 들어가는 건 제 타점과 동떨어진 자리다. 지금은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죠. 여기가 발
발, 무릎, 어깨, 머리 이런 식으로 가는 자리니까 제가 추천하는 자리는 거의 다 무릎이에요. 무릎. 발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건 중장기 추천주기 때문에 발에서 추천을 했지만 대개는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여기 어깨 머리에서는 매도를 준비합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오는 질문인데 엄청 많이 하십니다. 매일 공부하면 주식 수익이 날까요? 이거는 수험생들이 매일 공부하면 합격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죠? 매일 공부해도 불합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합격자는 죽어라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조나 꾸준히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가 잘 안되고 힘들어도 그냥 울면서 계속 하셔야죠. 그리고 합격자는 하루에 순수 8시간 이상을 진짜 피똥 싸면서 수년간 공부를 했을 텐데 본인은 얼마나 했나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진짜 찔끔 공부해놓고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한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부 얼마나 했냐 물어보면 이제 2달째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장난똥 때리나. 아니 수년은 해야 그래도 좀 초보 탈출을 할 거 아니에요. 몇 달 해놓고 성과를 바라시나. 요거 중요합니다. 실상은 내가 진짜 순수 공부 양이 얼마 되지 않는구나 이걸 좀 깨달으시면서 욕심을 낮추고 좀 현실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기출문제는 몇 회독해야 되나요? 모의고사 얼마나 풀어야 되나요? 이런 거 궁금해하지마, 묻지마. 그냥 최대한 많이 하세요.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하는 거지. 물론 본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투리 시간 다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해야지. 뭐한다 쓸데없이 이런 질문을 하냐고. 그리고 주식은 수험 공부보다 더 힘든 길이죠. 수험이야 정해진 답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납득이 돼. 근데 주식은 상식을 벗어나는 흐름이 엄청나게 많죠. 납득이 안 된다고 도대체가 가치대로 움직이지 않고 횡령, 배임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악재 이런 거 어떡할 거야. 이런 거 뜨면 바로 하한가 나오는데. 그리고 자꾸 공매도 치고 개미가 많이 탔으면 이제 세력은 개미랑 같이 가지 않죠. 주가는 세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개미들의 힘으로 영차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올릴 거라는 의도가 있어야지 가는 거지. 근데 세력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개미가 많이 탔다. 그러면 개미를 털어야 된다고. 왜? 세력이 왜 개미 좋은 일을 해? 진해 물량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개미가 많이 타면 당연히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 글로벌 악재도 있고 우리가 전쟁이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돌발 악재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살아남으려면 그야말로 진짜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왔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가전제품 조금 비싼 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고민을 적게 하고 종목을 띨렁 매수해버리죠. 잘못됐다고. 그리고 지금 투자금이 없어도 물려서 신규 매수를 할 수 없어도 매일 공부를 그냥 존나 하세요. 그냥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익 잘 내다가 최근은 손실이라서 괴롭다. 지금 계속 하락장이었어요. 계속 하락장이었는데 이 와중에 또 수익을 잘 내고 있었다.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앞에서 설명한 거지만 상승장에서도 매일 수익 내긴 어려워요. 하물며 지금 하락장이잖아. 숲이 불타고 있습니다. 숲이 불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고 있는 거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확률이 낮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기대치를 낮추고 지금은 좀 배우는 자세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본격적인 매매는 조금 모든 악재가 누그러들었을 때 혹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스포츠 경기처럼 이기더라도 실점은 필연적이니까 괴로워하지 마라. 손절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었을 때 더욱더 욕심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주식 쉬운데? 이제 내가 좀 배워가지고 예측이 다 되고 분석이 되네? 아씨, 드디어 내가 빛을 보는구나. 요때 제일 많이 미끄러집니다. 제 스승들도 다 그랬고요. 제 스승들은 깡통을 안 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보 때 깡통을 찬 게 아니라 고수일 때 깡통을 찼어요. 물론 초보일 때도 깡통을 찼겠죠. 하지만 고수일 때도 깡통을 찼다. 그게 왜? 욕심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무 확신에 차서 큰 비중으로 들어가고 몰빵을 하고 당하는 거죠. 비중이 크면 손절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재료 매매하던 스승님은 역정보를 받아가지고 당하셨고요. 이제 정보를 가짜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점에서 물량 떠넘기기. 이것도 차트를 좀 배우셨으면 크게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차트는 등한시하고 너무 그 재료에만 꽂혀가지고 깡통을 차신 거죠. 그리고 이거 유재석의 명언이죠.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바로 혼신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넘어서서 혼신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최선조차 하지 않고 수익을 바라고 있다. 아주 그냥 개심보다 그 개심보를 버려야 한다.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도 해야죠. 어쩌겠어.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수익을 바라냐. 유재석의 무명이 10년이었죠. 그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한 게 빛을 보신 거고, 지금도 무명이 10년 이상인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분들도 계속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 롤모델이 유재석이다. 유재석이 무명 10년을 넘겨서 성공을 했으니까 나도 무명 10년을 넘기면 계속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계속 무명이 길어져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계속 노력을 해야죠. 어쩔 거야. 아예 포기를 하던가 계속 하던가.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할 거면 진짜 피똥 싸면서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아예 하지 말고, 좀 어중간하게 살지 말자. 결론, 한 줄 요약. 주식 공부 계속해도 수익이 안 납니다. 너무 힘들고 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공부하세요. 그냥 울지만 말고 울면서 그냥 전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반드시 해피엔딩을 볼 수 있을 거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9월 15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SM 라이프 디자인 전일 시간의 상한가였고, 이수만이랑 빠이빠이 한다. 이수만이 최근 횡령, 배임 등 외로 악재로 여겨지고 있던 골칫덩이였는데, 이 골칫덩이랑 빠이빠이 한다 라는 소식에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고가 25%, 종가 14%로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일단 반짝이긴 하지만 종가가 2,575원으로 장기 이평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기 이평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계속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온 거고요. 오늘의 저가 2,480원 정도 여기까지 지켜준다면 천천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오늘의 저가를 이탈한다면 위에 있는 장기 입형 2개 이탈하게 되는 거고, 또다시 밑에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커지겠죠. 아무튼 종가 기준으로는 추세를 살짝 돌렸다, 돌린 자리로 마감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다음 SN 같은 이유고 전일 시간의 상한가, 얘는 그래도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한 편이고요. 고가는 22%, 종가는 19%, 전고점 구간에서 마감을 했고요. 시가인 75,300원, 75,300원, 그리고 저가 이렇게 2개 기준 잡고 대응하면 되죠. 여기 이탈한다면 다시 밑에 박스에 갇힐 거고요. 여기 이탈하면 이렇게 밑으로 순차적으로 빠지고,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제일 좋은 거는 주가가 전고점 위에 여기서 계속 놀아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힘이 열리고, 다음 SMCNC, 얘는 시외 8.9% 상승이었고 고가 12%, 종가 6%. 계속 얘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계속 이 박스 흐름에 있고요. 박스 매매 하시면 되고, 다음 디어유도 SM그룹주 시외 4.3% 상승이었고 고가 14%, 종가 3% 반짝. 얘는 이렇게 크게 박스고, 박스 상단에 저항 맞고 떨어진 거죠. 41,000원, 41,000원 정도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 실패한다면 다시 박스 하단까지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갤럭시아 SM, 얘도 SM 관련주고요. 시외 3.7% 상승, 고가는 17%, 종가는 보합, 정석 반짝 나왔고, 이렇게 박스에 갇힌 상태. 여기 윗꼬리 저항까지 도달은 못하고 근사치까지 갔다가 빠지고 다시 박스 하단까지 밀렸네요.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전일 시의 상승이었던 SM그룹주 대개 다 반짝 상승 하락 마감 패턴 봤고요. 다음 금강 철강, 얘도 시외 상한가였고 고가 14%, 종가 2%. 얘도 정석 반짝. 철강주의 상승 이유는 포스코가 태풍에 피해를 받으면서 정상화에 시간이 걸린다, 이에 철강 가격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었고요. 그 전부터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배철강, 문배철강은 시외 4% 상승이었고 고가 9%, 종가 1%. 이것도 정석 반짝.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대동스틸, 대동스틸은 크게 상승 마감했죠. 전일 시외 3.8% 상승이었고, 요 박스 돌파하고 장기 입형 장중에 돌파하고 바로 뚫고 마감. 후발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6,0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6,000원 여기가 장기 입형 저항이었던 자리가 이제 지지로 바뀐다. 만약에 빠지더라도 6,000원을 지키면 반등이 또 나올 것이고, 이탈을 하면 큰 조정이 나오겠죠.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6,000원 이탈 시에는 큰 조정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6,000원 위면 계속 강세 유지. 후발주로 추천한 게 하이스틸인데 대동스틸이 더 크게 가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스틸을 제가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을 했고, 박스 돌파 강세가 나온 거죠. 하이스틸은 전일 3.7% 상승, 고가 23%, 종가는 16%.
앞에 다 설명했으니까 고정 댓글 가셔서 앞에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플라스틱 전일 시외 8.7%, 고가 15%, 종가는 4%. 코닉 오토메이션 전일 시외 8%,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11%. 이거는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요. 다음 3일기업공사 전일 시외 6% 상승, 고가 16%, 종가 1%. 유승민 관련주죠. 자, 유승민으로 이제 길게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511억 공장 신축 공사로 반짝이 나왔습니다. 다음 강원 에너지. 이것도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따라잡을 자리는 아니고 시외 3.6%, 고가 10%, 종가 4% 반짝. 코리아 SE GP클럽 인수 기대감으로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보유자 영역이지 신규 들어갈 자리는 아니죠. 시외 3.4%, 상한가 마감. 이런 거는 돌연변이기 때문에 돌연변이한테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 다음 9월 16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이 마인드맵은 허위파파님 출처고 허락하에 쓰는 겁니다. 철강주. 포스코가 태풍의 피해를 입었고 정상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에 철강 가격이 상승 전망되면서 기존의 금강 철강이 대장주였는데 대동스틸, 하이스틸이 후발주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이스틸은 제가 후발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SM그룹주. SM이 골칫덩이로 여겨지는 이수만과 계약을 종료한다. 바이바이 한다. 이에 악재 소멸로 SM 라이프 디자인, SM 크게 상승이 나왔고, SM CNC, 디어유, 갤럭시아 SM도 그룹주로서 반짝 상승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기대감. 이게 9월 15일에 뉴스가 있었고, 에이블 CNC는 매각으로 최대 주주시분 매각으로 더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단순히 실내 마스크 이슈 때문이 아니라 매각 개별 호재로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에이블 CNC 분봉이고요.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는 자리에서 눌림 추천 드렸고, 바로 상승은 하지 못하고 조금 더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네요. 아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다다다 올라가는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보다는 좀 눌림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관점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애플페이. 계속 연일 강세가 나오고 있고 12월에 애플페이가 국내 상용화 예정이 있다. 이에 한국전자 인증 소프트웨어 후발주로 강세가 나왔고요. 기존에는 한국전자통신, 이루온, 에이텍TN,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상승이 있었죠. 애플페이 관련주 순환 강세가 나오고 있고, 전일의 상승 이유였던 이용약관의 애플페이 추가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3년 전에도 있었다. 요거 확인해 보시고요. 새로운 내용이 없이 기존 약관과 동일하다. 이에 기존 대장주들은 좀 하락이 나왔다 볼 수도 있겠고, 한국정보통신 현재 5일선 살짝 위에 있고요. 요 추세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고점 대비 이렇게 크게 빠지는 구간이 있었고, 지금도 여기 이탈이 나온다면 크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될 거고,
아직은 추세가 유지 중이나 5일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조심을 하자. 그리고 이루온은 현재 추세 박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중이고, 이때 시일 상승이었죠. 이때 살짝 뚫은 다음에 최악으로는 다시 추세 하단까지 빠질 수 있는 흐름 경계하라고 했고, 현재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하시고, 일부 제약주 대화제약 14일의 뉴스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경구용 위암 신약 중국 3상 마무리 시판 기대감. 일동 그룹주 조코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한국 긴급 승인 사전 절차가 마무리. 물론 크게 빠지다가 또다시 반등이 한번 나왔죠. 반짝. 중국 기술 이전한 임상 이상에서 효능이 확인되었다. 네오크레마 이것도 크게 반짝 나왔고, 세계 최초로 기술 이전 상용화 기대감. 국전약품은 9월 20일에 일정이 있고요. 샤페론 증권 신고서 제출 예정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박스 상단 맞고 떨어졌습니다. 노랑이 전고점 저항이었고 박스 상단 딱 맞고 떨어지면서 9,260원 마감. 여기 위로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탄소 배출 누보 KC 고트렐. 탄소는 계속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주기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 여기서도 이제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것도 상승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로봇 관련주 두산그룹. 두산 로보틱스 밸류체인을 확대했다. 그리고 로봇주는 로봇 ETF 이름은 9월에 출시한다. 그리고 테슬라 AI 데이 포스터 공개를 30일로 확정을 했고요. 일정이 있죠. 이에 두산우, 해성 TPC, 우린 PTS, 영호 DSP회가 상승이 있었고요. 다음 디지털 치료제. 글로벌 시장 올해 5조를 기록을 했다. 연평균 20%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라이프, 시멘틱스, 네오리진이 약상승이 있었고, 여행주 일본 여행 이르면 10월부터 무비자 자유여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노랑 분홍선이 약상승. 다음 자율주행 플라잉카 UAM 교통대책을 다음주에 발표를 한다. 상용화를 앞당긴다. 9월 19일에 발표 유력 일정이 있고요. 단기 일정이죠. 이에 자율주행은 모트렉스가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고, 베셀5 프로 네온테크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시에로도 네온테크 외에 좀 반응이 있었고요. 개별 종목들 코리아 SE 양지사 얘네는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에 가든 말든 하지 않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고, 폴라리스 우노 킹달러 수혜 얘는 권리락 강세 후에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 자리고요. 무상증자일이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이 가까워지면 주가가 하락하겠죠. 이거는 PNK 차트고, 얘도 권리락 강세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가짜 반등 한번 주고 무상증자일까지 또다시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우노가 요 자리에요.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9월 26일이 가까워지면 하락할 수 있다. 요거 패턴 참고해서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노 차트 권리락 강세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가짜 반등 구간, 그리고 9월 26일까지 주가가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는 정석 패턴 경계. 다음 YTN 매각 이슈로 크게 반짝 나왔고요. 고가는 23%까지. 요즘 특히나 팍 튀었다가 크게 윗꼬리 주고 큰 하락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추격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의 시가 3,700원 지키면 단기에 더 갈 수 있는 자리고, 이탈을 하면 또다시 이전처럼 빌빌거릴 겁니다. 9월 16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삼진제약 7.7% 상승.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었네요. 하나제약이 삼진제약 지분을 계속 매집을 해서 2대 주주까지 올랐다. 이에 경영권 분쟁 추측이 나왔고요. 지분을 서로 경쟁적으로 매수하니까 매수세가 붙고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죠.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로 추천했던 종목은 정원 NC스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했고, 돌파 30, 눌림 65%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흐름이 좋지 않게 바뀌었고요. 아주 과거로는 한진칼이 이제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으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죽고, 이후에 또 남매의 경영권 분쟁으로 계속 대시세가 나왔죠. 현재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서 쭉쭉쭉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한진칼 일봉, 이때 회장 사망 이때 추천했고, 경영권 분쟁으로 계속 크게 올라가다가 추세 꺾이고 횡보하다가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끝이 나면서 박스 이탈하며 죽어가고 있네요. 최근에 기관과 기업들이 2주 만에 여기서 매수했나 보네. 130억 손실을 봤다고 하고요. 박스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이것들아. 본론인 삼진제약으로 와서 월봉 이렇게 추세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추세 이탈하면서 쭉 빠졌다가 박스 자리죠. 현재는 박스 하단 자리, 아직 역배열을 돌파하진 못한 박스 하단 자리고요. 일봉 거래량은 없는 편이고, 최근에 앞타바이오가 임상 이상에서 호재를 보여주면서 급등을 하자 삼진제약도 커플링 강세가 나왔고요. 이때 과거에 삼진제약이 앞타바이오와 공동 연구를 했기 때문에 커플링, 그 이후로는 이렇게 박스, 시간으로 26,600원 정도 올라왔고요. 26,600원 요 정도 올라온 거죠. 윗꼬리인 27,700원, 여기가 1차 저항이 되는 거고, 자, 종가상 25,5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481선, 그리고 최근에 윗꼬리 돌파 안착이 되는 거죠. 하나제약 얘는 3% 상승 나왔고요. 월봉은 박스 이탈하고, 이렇게 박스 이탈하고 죽어있는 상태, 역배열 중이고, 기존의 박스 하단이었던 18,000원 정도를 회복해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121선이 18,000원 정도 근사치 가격이네요. 단기적으로도 역배열 잡혀있고,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전에 21선 단기 입형 넣어서 봐야겠고, 21선, 61선, 그 다음에 121선 보는 거죠. 18,000원.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항 보시면 되고,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당연히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에코플라스틱 5.6%, 이틀 연속 시의 상승이네요. 월봉 추세 하단에서 반등 크게 나오고, 현재 박스 상단
박스 상단 저항 4,000원 저항 받는 자리고, 4,000원 안착해야 이제 5,000원 윗꼬리 저항까지 가는 거죠. 현재 일봉상으로도 단기 고점이고, 이렇게 추세 1차로 5일선 대응하시면 돼요. 5일선 이탈하면 대응하시고 5일선 지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 자, 어제 설명했듯 지금 현재 자리가 여기랑 유사한 자리거든요. 유사한 자리에요. 여기도 5일선 이탈하고 단기 2평 차례로 이탈하면서 밥 똥이 나왔죠. 지금도 밥 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경계하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단기 지지를 이탈한다면 이런 최악의 흐름을 조심하자 이거죠. 동화 지질 4.5% 공급계약. 공급계약 체결은 항상 금액이 크더라도 반짝이 더욱더 무게를 둬야겠죠. 월봉은 최근 이렇게 역배열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 일봉의 역배열은 이렇게 추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장기 2평 가격인 17,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에로는 17,200원까지만 올라왔고, 또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겠죠. 각 지지와 저항 참고해서. 스티큐브 3.8% 9월 13일 뉴스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임상 호재 관련. 월봉 밥 먹고 쭉 제자리까지 똥을 싸고 여기 역배열 끊고 쭉 미친놈처럼 올라갔네요. 역대 신고가까지 찍었고요. 추세가 일봉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탈하고 장대 음봉 연속으로 죽었다가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현재는 이 역배열 저항을 끊고 올리는 게 중요하죠. 이거 끊고 올리는 거 실패하면 다시 또 맞고 떨어지면서 121선까지 다시 하락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온테크 3% 교통대책 발표, UAM 자율차 상용화 앞당긴다. 로드맵을 19일에 발표 유력. 단기 일정 주네요. UAM 관련주는 올해 초에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제가 눌림 자리에서 추천하고 단기에 계급등이 나왔고요. 네온테크도 역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죠. 베셀이랑 같이 추천을 했고, 네온테크는 70% 상승. 지금은 좀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 꼬리 무시하고 몸통 기준으로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월봉상 추세 박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추세 박스 자리고, 이제 빠졌다가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 여기를 끊어야 되고요. 지금 이 역배열 저항을 끊어야 한다. 과거로 치면은 여기죠. 이제 여기서 여기를 끊어야 추세를 돌리고 올라갈 수가 있다. 여기서는 바로 한 방에 빡 뚫었고요. 지금은 또 뚫을지 못 뚫을지 변곡점이 되는 구간. 자, 일봉 여기서 추천을 했고요. 여기서 왜 추천을 했다? 자, 일봉상
이렇게 역배열을 끊었다. 그리고 일정이 있었고요. 이후에 추세 박스 보여주다가 이렇게 추세 박스 보여주다가 탁 튀고 다시 또 밥동이 나왔고요. 현재는 이렇게 또 역배열이 잡혀있는 상태. 아직 역배열 돌파 못했고 시간으로 404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시간으로는 살짝 돌파를 한 구간이네요. 단기 일정은 월요일 하루 일정 주니까 반짝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전처럼 요런 구간처럼 단기에 30% 이상 급등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요런 구간처럼 박스나 약한 추세 박스를 보여주면서 천천히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준다면 어쨌든 역배열 돌파 나오는 거고, 횡보 확인하면서 천천히 눌림 매수하시고 시간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월요일에는 반짝 조심하시고 4,3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종가상 4,3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기준은 121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저가 3,430원 이탈하면 이거는 이제 침체 구간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 이때는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셀도 볼게요. 월봉 이때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추천을 했고, 여기도 역배열 돌파하고 올라갔던 자리가 있죠. 지금은 역배열로 잡혀있는 상태고, 밥동 자리, 자 여기 역배열 돌파 확인한 거 보이죠? 이때 지켜보다가 눌러주고 반등 나올 때 정확히는 여기서 추천을 했고요. 이후에 쭉, 이후에는 밥동.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하시고, 얘는 장 막판에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외로는 마이너스 2% 정도 차익 실현 나왔네요. 장 막판에 급등이 나오면 시외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래도 역배열 끊었던 구간이 있고, 여기서 들어갔으면 15% 정도 수익권이 있었네요. 파이버프로도 볼게요. 파이버프로는 여기서 추천했고 15% 정도 수익권 줬다가 이탈했네요.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추세 이탈하면서 쪼로록 죽었고, 현재는 또 다시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 자리. 종가상 3,5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의 저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되고, 린드먼 아시아 일자리 관련주고 뉴스는 없습니다. 월봉 크게 보면 8,000원에서 저항 걸리고 있고,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고요. 이때는 코로나 때 밀렸던 구간, 지금은 역배열 잡혀 있고 박스 하단 자리. 일봉 장기 입형에서 자꾸 저항이 걸리고 있죠. 또 올라오면 5,000원 초반대 장기 입형에서 걸릴 확률이 크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5,200원, 4,200원 정도의 박스. 다음 더구전자 2.6% 무료 추천주였고 수익 난 다음에 고점에서 행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한 편이니까 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셔서 앞에 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 현대바이오 임상을 중단한다는 콜센터 안내 업체 실수가 있었고 이에 급락이 나왔죠. 근데 사실 무근이다.
중단 없이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소식에 장중에 좀 반등이 있다가 장중에 한 10% 이상 반등 주다가 다시 또 하락하고 시에로 또 낙폭과대 반등이 나온 거고요. 과거에 추천을 많이 했고요. 19년도부터 무료 추천 이후에 계속 유료 반복 추천을 했고, 이때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했던 거죠. 이후로는 이렇게 밥동이 나오면서 역배열 쭉 가다가 여기서도 한번 추천했는데 약수익 혹은 손절로 마감이 되는 흐름이 나왔네요. 여기 이탈하고 박스 이탈하고 한번 지수에 밀렸다가 다시 또 박스 돌파하고 강세 나왔다가 빠지는 자리. 단기에 60% 70%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이유가 없어도 하한가가 나와도 당연하다 하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고요. 장중에도 이거 제가 이유 없이 하한가 나올 수 있는 자리 경고하면서 이때 경고 드렸어요. 근데 이후에 더 빠졌죠. 쭈루루룩 빠지다가 이제 이때 회사에서 공시를 낸 거예요. 해당 코멘트는 방송사고다. 그에 13% 반등이 나왔네요. 13%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역배열 잡히면서 빠졌고요. 이게 참 그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락 이유가 없는 건데 잘못된 내용으로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주가로 돌려놔야지.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주가는 무조건 이 하락 이유가 소멸이 됐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가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다 이런 식으로 반짝 줬다가 도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하락 이유가 사라졌네? 그럼 본래 주가로 회귀하겠지? 이런 식으로 마냥 홀딩하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여기서 추격하는 건 위험하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어도 장대 연봉이 터질 수 있다.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저가 35,500원 35,50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것 같아요. 35,500원 대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임상이 재개됐다고 하나 이제 V자 강력한 V자 반등 기대치는 낮추시고 횡보하다가 천천히 또 회복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겠죠. 이런 V자 반등 기대치는 낮추시고 횡보에 조금 더 무게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 이평 깔려있죠. 단기 이평들이 다 저항이 됩니다. 21선, 15일선, 11선, 5일선 이렇게 저항은 단기 이평 보시면 되고요. 밑에 61선 지지도 보시고